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첫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선대위 쇄신을 둘러싼 당내 의견은 여전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또 어제 검찰이 대장동 의혹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관련 소식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선거를 전쟁에 흔히 비유하고는 하죠. 이 치열한 다툼이 있고 또 승자가 전리품을 모두 가져간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선거가 전쟁이라면요. 선거를 직접 치르는 후보와 정당, 이 선거 대책위는 군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강조하는 군대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몽골 기병입니다. 몽골 기병처럼 필요한 일을 신속하게 해내는 그래서 결과물로 답을 하는 그런 당으로 봅니다. 국민의힘도 이제는 중원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몽골 기병처럼 진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두 사람 모두 기동성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 몽골 기병을 언급을 한 겁니다. 특히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중원이라는 목적지도 정했는데요. 이 큰 선거에서는 핵심 지지층을 지키는 동시에 누가 더 많은 중도층 혹은 부동층 캐스팅 보트의 표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출범식에서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첫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공약인데요. 총 135조 원 규모의 이 디지털 전환 투자를 통해서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고구려 기병처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서 네, 사실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복지 공약이죠. 그런데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앞세우면서 중원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연일 선대위 쇄신을 말하고 있는 이 후보,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전권을 후보에게 일임한 상태죠. 설왕설래가 있기는 하지만 선대위 개편의 방향, 후보를 전면에 내세우고 실제로 일을 할 사람들로 선대위를 가볍게 구성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본선에서 아주 기민한 전쟁을 하겠다는 건데요. 후보와 직접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실무진 선에서 이 후보가 가장 신뢰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 그 오랜 지지인 종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하고 워낙 신뢰가 두터운 사이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사람 이제 밑에 뭐 몇 사람 또 후보가 이렇게 그 하고 좀 재주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로.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당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선대위 내 레드맨, 쓴소리 담당을 맡은 조응천 의원입니다. 중원을 먼저 확보한 후에 지지층을 결집해야 하는데 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먼저 하는 건 반대의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중도로 가야 되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선거 막바지에 할 일이지.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그러면 그 민주당이 더 공고해지지 않느냐 걱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네, 일부 이 후보의 지지자 중에서는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지지층을 겨냥한 온라인 여론전을 주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활동이 저조한 의원 80명을 공개하겠다면서 이렇게 압박을 한 겁니다. 송영길 대표를 포함해서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 관련 책을 읽고 또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행보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대장동 의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54일 만인 어제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죠. 구속 중이던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를 포함해서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까지 이 대장동 4인방 모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구속 당시에 제시했던 배임 액수 651억 원에 시행이익 1,176억을 추가해서 총 배임 액수는 1,827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훨씬 늘어났죠. 앞서 검찰이 밝혔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이제 적용을 해서 재판에 넘겼는데요. 하지만 여야는 모두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확실하게 돈이 흘러간 곳, 아들이 퇴직금 50억을 받고 의원직까지 내려놓은 곽상도 전 의원, 그리고 친인척이 100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두 사람 검찰 선배여서일까요? 50억 클럽과 하나은행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반쪽짜리 수사라고 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검사장, 대법관 등 정관 법조인들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 화천대유가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민간이익 배분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나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설명 외에 진행되는 것이 없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한다. 네, 국민의힘은 몸통 보존 수사다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수사가 이 유 전 본부장의 윗선 개입으로는 전혀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민관개발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후보 본인이 대장동 직접 설계했다라고 했는데도 수사는 신용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1조 5천억 그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이제 유동규라는 본부장급 한 명이 독자적으로 수천억 특혜, 수백억 뇌물, 혼자 주고받는 초대형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깃털은 수북하게 뽑아놨고 몸통을 보존한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했고 여권 대선 후보 앞에서 갈대처럼 누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때문에 여야는 모두 서로를 향해서 특검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요. 특검까지 가는 길은 녹록지 않을 듯합니다. 이 후보는 조건 없이 예외 없이 특검하자라면서 이 야당의 특검 주장을 수용했는데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예외 없이 특검하자라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이 후보는요. 윤 후보 부친의 자택 매매 건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사줬다. 그것도 좀 대출 비리를 묵인한 것과 혹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건을 특검에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 물귀신 작전이지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던 국민의힘 측도요. 막상 특검 협상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억가다, 책임 돌리기다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이 특검 임명 권한이 사실상 여당에 있는 상설특검법 대신에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서 하자는 입장입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하고 국회에서 하는 거는 차이가 있죠. 네, 결국 이 특검의 수사 대상과 기간, 추천 방식까지 모두 여야 의견이 다른 상황인데요. 여야는 특검 협상에 응하라고 상대방을 향해서 압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밑 논의도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여야가 특검에 합의를 하더라도요.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거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이 특검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수사 정보가 대선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 검찰발 대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상설 특검에 의해서 굉장히 시간을 단축해서 간다 하더라도 100일 이전에 끝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대선까지 100일 조금 더 넘게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특검으로 과연 수사가 끝날 수 있겠느냐. 네, 상대방을 향해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여야 지도부,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건 서로 상대방 때문이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첫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 선대위 구성으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런 차별화 행보로도 읽힙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디지털 대전환 공약.
대장동 검찰 수사 7탄 여야, 특검 협상은 요원.